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불사 불교 명상센터 주지를 맡고 있는 해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 명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상들 다들 좀 해보셨죠? 네. 네. 왠지 좀 자신감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불교 명상법 중에 오늘은 호흡 명상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명상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불교 명상에 되게 많은 명상 방법들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화두 수행, 연불 수행, 연불 명상 이런 명상법 수행법들도 있고, 그리고 부처님 근본 불교, 초기 불교라고 하죠. 그런 경전에서는 한 40가지 정도의 어떤 수행법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되게 명상법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 중에 한 가지가 호흡 명상이라는 그런 수행법인데요. 제가 이제 호흡 명상을 이렇게 이제 가르쳐 드리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호흡 명상이 그만큼 불교 명상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부처님의 어떤 수행 과정과 관련해서 이 호흡 명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부처님께서는 이 젊은 시절 출가하셔가지고 길을 찾지 못해서 6년간 고행을 하세요. 그 6년간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고행을 하세요. 극한의 단식을 하시기도 하고요. 또는 호흡을 참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어떤 수행을 하시기도 하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통까지 느껴가면서 이렇게 이제 고행을 하시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렇게 6년간 고행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깨달음을 얻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 돌파구를 찾다가 이제 부처님 당시에 그 부처님 되기 전이니까 이제 이 시다르타 수행자는 머리에 떠오른 게 뭐였냐면은 그 당신이 이제 어린 왕자 시절에 그 어떤 깊은 수행 체험을 하세요. 이제 그 경험을 떠올리세요. 그 어린 왕자 시절에 그 당시에 이제 그 나라에 농경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농사의 시작을 축하하는 그런 어떤 큰 축제죠.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그 이제 시끄러운 축제에 참석했다가 태자는 그 시끄러운 어떤 그 축제하는 곳에서 벗어나서 아주 고요하고 아름다운 어떤 나무를 하나 발견해요. 그 밑으로 가서 이제 좌정을 하고 앉았어요. 좌정을 하고 앉았는데, 그때 자기도 모르게 호흡을 지켜보게 됐어요. 호흡을 지켜보게 되면서 점점 거기에 몰입이 됐죠. 몰입이 돼서 아주 그 즐거운 상태에 들고, 그러면서 아주 행복과 기쁨을 따라가다 보니까 아주 깊은 명상 상태에 드세요. 그걸 초선정이라고 경전에서 얘기를 해요. 이런 어떤 태자 시절의 경험을 이제 고행을 하다가 난관에 부딪힌 시드라타 수행자가 생각을 해내요. 그때 경험은 굉장히 행복하고 고요하고 어떤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 경지였다는 그런 기억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경험을 검토를 해보는 거죠.
이것이 내가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이 될 수 있을까 하고 검토를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아, 이거야말로 정말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구나. 왜냐하면 이거는, 모든 감각적 욕망, 번뇌에서 벗어난 아주 행복한 경지가 아닌가. 이거는 전혀 해가 될 게 없고, 그야말로 나를 평화와 행복으로 이끄는 길이 아니었냐 하는 그런 그 판단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본인의 몸 상태를 보니까 그동안 고행으로 너무 이제 마르고 여위고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몸으로는 옛날 태자 시절에 경험했던 그런 수행의 어떤 명상의 경지를 다시 체험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좋은 음식도 먹으면서 체력을 회복하고 나서 옛날에 그 어떤 명상의 경험을 떠올려서 그 수행을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이걸 호흡 명상을 했다고 그렇게 이제 그 일반적으로 경전에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호흡 명상을 통해서 아주 깊은 어떤 명상의 경지를 체험하세요. 뭐 경전에서 초선, 2선, 3선, 4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어떤 명상의 체험을 가지고 어떤 지혜를 일으켜서 결국은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게 되세요. 뭐 열반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뭐 그걸 풀자면 완전한 행복의 경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또는 뭐 윤회를 벗어난 경지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완벽한 깨달음을 이루시죠. 그러면서 이 완전히 깨달은 존재, 부처가 탄생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보면은 호흡 명상이 바로 부처님의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게 했던 어떤 그런 그 원인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수행법인 거죠. 부처님에게 깨달음의 길을 보여줬던 어떤 그런 수행 명상 방법이기 때문에, 당신께서도 보면은 뭐 깨닫고 나서도 이런 명상법을 꾸준히 하셨고, 또 그 당시에 많은 제자들에게, 뭐 출가 제자도 있고 제가 있는 제자도 있고, 이런 제자들에게 그 호흡 명상을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부처님의 호흡 명상법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참으로 이제 그 훌륭한 어떤 명상 방법인 거죠. 이제 그럼 이제 호흡 명상을 간단하게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호흡 명상 하려면 일단 좀 앉아야 되겠죠, 그죠? 앉을 때는 보통 하는 자세가 뭐 반가부자 자세나 평자를 많이 해요. 반가부자 자세가 뭐냐면은, 먼저 반가부자를 한번 해보실래요? 왼발을 오른쪽 허벅지 밑으로 이렇게 넣으세요. 그리고 오른발을 왼다리 종아리와 허벅지 사이에 끼우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몸을 앞뒤로 하면서 균형을 잡으세요. 이게 반가부자 자세요. 이 자세가 상당히 이게 자선하기에 안정적인 자세요. 그리고 뭐 대부분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혹시 또 이게 힘들다, 너무 이제 다리가 뻣뻣하거나 안 그러면은 이제 이 다리통이 굵은 사람도 이게 좀 힘들어요. 그럴 때는 오른다리를 살짝 바닥으로 내리세요. 이렇게 하면 훨씬 편하거든요. 이걸 평자라고 해요. 평자. 이런 식의 자세를 취해도 괜찮아요. 두 가지 자세 중에 편안한 자세들 취하시면 됩니다. 저는 반가부자 할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몸을 앞뒤로 하면서 균형을 잡으세요. 균형 잡으시고, 왼손을 먼저 여기 다리로 놓으시고, 그 다음 오른손을 그 위에 편안하게 놓으세요. 중요한 거는 긴장을 쭉 푸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뭐 이게 불편하다면 손을 무릎 위에 얹어 놓으셔도 돼요. 이때도 긴장을 푸는 게 중요하죠. 어쨌든 편안하게 손을 그렇게 놓으시고, 그리고, 허리를 어느 정도 펴세요. 펴시는데, 너무 이제, 긴장되진 않게, 너무 S자로 이렇게 다 이제 허리를 세우실 필요는 없어요. 거기서 힘을 좀 뺀 정도? 허리는 바로 서 있을 때 긴장되지 않는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힘을 빼시고요. 그리고, 이 시선은 약간 조금 앞에, 한 80cm나 1m 정도 앞으로 두시고, 그리고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시고 온몸에 긴장을 내려놓으시고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호흡이 들어가면은 들어가는 줄 알고, 호흡이 나가면 나가는 줄 알면 됩니다. 호흡을 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호흡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 호흡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줄 알고, 나가면 나가는 줄 알면 됩니다. 호흡 명상을 부처님 당시의 언어로 아나빠나사티라고 합니다. 아나빠나사티의 의미는 뭐냐면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들숨이면 들숨인 줄 알고, 날숨이면 날숨인 줄 알면 되는 그런 명상법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호흡이 들어오면 편안하게 들어오는 줄 알면 됩니다. 호흡이 나가면 편안하게 나가는 줄 알면 됩니다. 그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경음을 안 넣어도 자동차 소리가 배경음을 넣어드리죠. 이런 어떤 자동차 소리라든가 다른 소음이 들려도 거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 자동차 소리가 들리면은 그냥 소리가 일어나는구나 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가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면 되고요. 뭐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더라도 다시 들숨과 날숨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의 목소리에는 신경을 안 쓰면 됩니다. 우리 상황이 항상 조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방해하는 어떤 뭐 소리라든가 또 생각 같은 게 일어나면은 그거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본인의 호흡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호흡 명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네. 그 맨 처음에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라고 하셨잖아요. 그 알아차린다는 그 자체가 그냥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구나, 들어 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내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알아차리는 그 정확한 그 의미가 조금 아직은 모호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린다 이러는데 이게 참 쉬운 것 같은데도 참 그 감을 잡기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감각의 문제라서 어떤 경우에는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라 하면은 들숨과 날숨이 코를 통해서 호흡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 끝에 닿는 어떤 바람의 느낌 또는 인중에서 스치는 어떤 호흡의 느낌 그런 걸 대상으로 해서 호흡 명상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 가상의 어떤 그 호흡이라는 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런 기둥꽃 기둥처럼 이렇게 이제 관념을 만들어서 이런 걸 지켜보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근데 호흡 명상은 원래 원어에서 들숨 날숨을 알아차린다는 의미잖아요. 아나파나사티라는 게. 그러니까 가장 순수한 호흡 명상은 들숨 날숨 그냥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알아차리는 도대체 뭐냐? 한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와. 같이 호흡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신경을 안 써도 항상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한 호흡이 들어가죠. 그거 아시겠죠? 호흡이 들어가는 거. 한 호흡이 나가죠. 그건 아시죠? 한 호흡이 들어갈 때 들어가는 줄 알고, 나갈 때 나가는 줄 알잖아요. 그거를 이제 확장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늘린다고 생각하면. 한 호흡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줄 알잖아요. 한 호흡이 나가면 나간 줄 알잖아요. 바로 이제 이런 어떤 느낌을 이제 계속 유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거기에서만 그렇게 생각. 그렇죠. 그 감각을 한 호흡에서 내가 들숨인 줄 알잖아요.
날숨이 날숨인 줄 알죠? 근데 그 느낌을 가지고서 이렇게 호흡 명상하시면 돼요. 오히려 뭐 어디 위치를 지정한다거나, 뭐 코라든가, 뭐 인중이라든가, 또는 이게 호흡을 쭉 따라가서 뱃속까지 따라간다거나, 그런 건 뭐냐면은, 이게 들숨 날숨을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뭐 코끝을 알아차리고, 인중을 알아차리고, 뱃속을 알아차리는 그런 명상법이지, 들숨 날숨을 알아차리는 명상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들숨 날숨을 알아차리는 거는 뭐냐면 순수하게 들숨이라는 거, 날숨이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그 위치를 지정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순수하게 들숨 날숨을 알아차리는 이 방법이 훨씬 더 좀 좋은 방법이죠. 근데 그게 통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도 모르게 그냥 인식하지 않아도 숨을 쉬고 있는데 네. 지금 한 호흡 들어 마시고 내쉬고 이게 이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그 느낌을 살리라는 거죠. 보통은 이 호흡을 알아차리려고 하면 대체로 보면 호흡이 뭐 코끝에 중심을 두고 이 느낌을 자꾸 알아차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들어가면 들어가는 줄 알고 나가면 나가는 줄 알고 그냥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 한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좀 힘든 점이 뭐냐면은 한 호흡까지는 잘 알아차려요. 한 호흡은 아는데 이게 그 호흡 명상을 쭉 하라고 하면은 이게 잘 안 돼요. 억지로 막 호흡을 통제를 네. 하게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 호흡이 힘들어지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뭐 공원에 산책을 한다? 이럴 때는 호흡이 전혀 안 힘들잖아요. 그죠? 전혀 힘들지 않은데 좌선하고 앞에만 앉으면 힘들어져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평상시대로 자연호흡을 가만히 놔두고 지켜보는 그런 어떤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어떻게 이제 그런 알아차림이 좀 어느 정도 확립되고 연습이 되면은 그냥 호흡은 호흡대로 놔둘 수가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자꾸 호흡을 통제하려는 뭐 부드럽게 만들거나 또는 좀 길게 만들거나 자기한테 편안하게 느껴지도록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제 좀 훈련을 어떤 수행 명상을 통해서 훈련을 하다 보면은 호흡은 호흡대로 놔두고 그냥 본인은 구경꾼처럼 구경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 밖에 저 산이 보이는데 이 화면이 안 보이겠네. 근데 저 밖에 산이 보이는데 산을 이렇게 쭉 쳐다보는 게 쳐다보면 저기 나뭇가지도 바람에 흔들리고 하잖아요. 이게 힘든가요? 나뭇가지 흔들리고 산이 있다는 건 알잖아요. 네. 그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되잖아요. 아무 힘도 안 들죠. 에너지도 전혀 안 들고 힘들지도 않고. 저기 산에 있는 저 나무는 저절로 자연에 의해서 저 바람에 따라서 저절로 흔들리잖아요. 이게. 잎도 움직이고 가지도 움직이고 하잖아요. 저렇게 호흡을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그러면 호흡이 힘들 이유가 없는 거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가만히 편안하게 지켜보는 거니까. 이렇게 좀 훈련을 하시다 보면은 호흡을 지켜보는 게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되죠. 근데 처음에 그 자세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이렇게 딱 자세를 잡고 하는데 자꾸 허리에 힘이 빠지고 스르르 내려가는데 내가 자꾸 허리를 이렇게 딱 곧게 못 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허리를 이제 곧게 딱 이렇게 펴고 이제 똑바로 세우려고 계속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네. 이게 자세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좌선을 해서 허리를 세우는 목적이 뭐냐면은 이게 숙달이 되면 가장 편안한 자세요. 편안한 자세로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자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비싼 소파 있잖아요. 막 대리상 가죽으로 된 부드러운 이 소파에 쫙 누워있으면은 편안하잖아요. 근데 그 자세로 기대서 안 움직이고 한 20분만 있어 버려가세요. 엄청 힘들어요. 못 있어요. 뒤척이지 않으면 힘들어요. 엄청. 다른 자세도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한 2, 30분 이상 한 자세로 가만히 아무리 편안한 안락 의자든 무슨 내 어디 보니까 광고에 보면 스트레스 리리스 뭐 의자 안락 의자 굉장히 좋은 게 있더라고요. 무슨 보기만 해도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앉아 있어도 가만히 자세를 전혀 움직이지 않고 30분만 있어 보라고 했어요. 그거는 이제 약간 지옥 같은 거예요. 이게 안락 의자가 아니라. 그 정도로 우리 몸은 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렇게 있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좌선 자세는 한 자세로 좀 명상이 집중이 되면 굉장히 오래 있을 수 있는 편안한 자세요. 그래서 이런 좌선 자세를 명상할 때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이 좌선 자세를 취한다고 해서 너무 이제 어떤 자연스러움을 벗어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자세를 펴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너무 긴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세가 발라야지. 그 자세가 첫 번째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세를 진짜 S자로 쫙 세워가지고 긴장을 쫙 해서 탁 세우잖아요. 이렇게 하면 남들이 보기엔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진짜 잘하는구나. 근데 본인은 그렇게 한 시간만 했잖아요. 지옥이에요. 그게 남들은 잘한다지만은 왜냐하면 그 긴장감과 그 스트레스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명상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릴렉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 자세도 이렇게 S자처럼 탁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허리는 어느 정도 바로 세우되 거기 힘을 쭉 빼야 돼요. 이 힘을 한번 쭉 빼야 돼요. 그래서 긴장이 쭉 빠지잖아요. 그 정도 상태면 괜찮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너무 피곤하다. 어제 새벽차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어느 분처럼 새벽차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피곤해 죽겠다. 이러면은 이 자세도 유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허리가 막 굽어져요. 이렇게. 근데 보통은 수행하다 보면은 명상을 하다 보면은 이걸 자꾸 세우려고 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이러다 보면 사람 지쳐요. 이게 내 몸은 지금 피곤해서 사실 허리가 굽어져야 될 상태예요. 이렇게 좀 쉬어야 될 상태예요. 근데 막 억지로 하다 보면은 몸에 무리가 가고 머리가 스트레스가 받고 명상은 안 되고요. 그럴 때는 허리가 너무 이제 펴기 힘들다. 그럴 때는 약간 구부려도 괜찮아요. 그 몸을 조금 돌봐줘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몸에 에너지가 돌아요. 돌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세가 저절로 발라져서 이 자세가 불편해져요. 구부린 자세가. 불편해지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바로 세운 자세가 편안하게 느껴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해야 돼요. 너무 피곤할 때 허리가 구부러진다고 해서 억지로 막 힘들어서 하는 것보다 너무 피곤할 때는 약간 허리를 숙였다가 에너지가 돌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다시 자세를 바로 잡는 이런 방법이 경험적으로 볼 때 좋습니다.